어저께 잘 주무셨나요? 네. 어떠셨습니까? 기분 좋았습니다. 아침에 배 안 고프지요? 네. 저녁에 배고픈 거는 가짜예요. 독소가 빠지는데 그래요. 왜 그런가 하면은 우리 몸의 세포가 매일 만들어지고 매일 죽어요. 그지요? 혹 여러분들이 집에서 주무실 때 방문 꼭 닫고 주무시잖아요. 아침에 일어나서 밖에 나가서 운동하고 다시 그 방에 들어오면 냄새가 어때요? 우리 몸에서 하루 저녁에 죽어나가는 고기가 얼마인지 압니까? 최하 600g에서 1kg씩 죽어나가고 새로 만들어져요. 이 방문을 꼭 닫고 자면 적게는 600g, 1kg의 고기가 썩은 것이, 내 몸에 썩은 고기의 인육이 부패된 냄새가 꽉 찬 거예요. 근데 우리가 그걸 거듭거듭 마시고 산다는 건 좀 아이러니한 거 아니에요. 그죠? 제가 안경을 좀 잠깐 쓸게요. 여기. 수천 명의 훌륭한 의학도들이 질병에 대해서는 연구를 참 많이 해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건강에 대해서 연구하는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어요. 질병에 대해서는 연구를 많이 하는데 건강에 대해서는 연구를 안 해요. 그러다 보니까 이론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이런 말이 있죠. 이론이 얼마나 거창한지는 별로 중요하지 않다. 얼마나 똑똑한지 중요하지 않다. 만약 실험 결과와 일치하지 않는다면 그건 틀린 거다. 이것은 정말 건강에 대해서 올바른 방법은 하룻밤만 해봐도 달라요. 예를 들면 어젯밤에 밖에서 주무셨잖아요. 근데 사람들이 밖에서 자는 게 뭐 그렇게 중요할까 이렇게 생각해요. 네, 이 지구가 둥근 거 인정하지요? 지구가 둥근데 아침에 이제 태양이 뜨면서 지구와 점점 가까워지다가 정오가 되면은 가장 가까워서 가장 덥죠. 근데 이 태양에서 엄청난 방사능을 띤 태양풍 에너지가 밀려옵니다. 그 방사능이 직접 지구에 닿으면 우리가 죽기 때문에 오존층 위에 벤 앨런대라는 지자기 방사능을 막아주는 그 층이 있어요. 그 층을 통과하려면은 2m 두께의 남유리가 필요하대요. 그래서 하는 말들이 인간이 달에 갔다는 것은 있을 수가 없다. 그 얇은 우주선으로는 갈 수가 없기 때문에. 근데 이제 문제는 뭔가 하면 지구가 하나의 아주 거대한 자석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나침반을 가지고 어디를 압니까? 남쪽과 북쪽을 알잖아요. 근데 지구 반지름이 6,370km인데요. 정오가 되면은 태양에서 오는 태양풍의 지자기가 밀려가지고 지자기가 낮에는 지구 반지름의 11배까지밖에 못 뻗어가요. 근데 반대로 밤쪽은 100배까지 뻗어갑니다. 지구 반지름의 60배 거리에 달이 있어요. 밀물과 썰물은 뭐의 힘입니까? 달의 중력의 힘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낮에 말이죠. 낮잠 한 2-3시간 자고 나면 피로가 풀립니까? 멍한 게 기운이 빠져버립니까? 왜 그럴까요? 반대로 밤에 자고 나면 어때요, 몸이? 이유가 뭔가 하면 우리가 기운을 받아야 살아요. 그래서 옛날 사람들은 음식이라 안 그러고 곡기라 그랬어요. 산소는 공기라 그랬고요. 땅에서 올라오는 기운은 뭐예요?
직이라 그랬어요. 우리가 직위를 받아야 건강하게 사는데 이 직위가 낮에는 밤에 10분의 1밖에 안 올라와요. 그러니까 지자기가 약하니까 보통 0.5 가우스를 받아야 된다면 반 이상 떨어지니까 자동차만 타도 반 이상 떨어져요. 그래서 차만 오래 타도 몸이 어떻습니까? 피곤해요. 그래서 3층 이상 아파트가 돼도 지자기가 반 이상 줄어버려요. 다들 어디 살아요? 아파트에. 그러니까 늘 만성 피로예요. 에너지가 항상 부족한 상태가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제 땅 위에서 이렇게 딱 잘 때 땅에서 올라오는 엄청난 지작에 의해서 몸이 어떻게 돼요? 회복이 돼요. 모든 생명체는 낮에는 안 자랍니다. 밤에 자라요. 그래서 이 휴식이란 것은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이제 회복하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저께 저녁을 안 먹고 밖에 잘 때 땅에서 올라오는 강한 지자기를 받게 되겠죠, 그죠? 그 다음에는요, 저녁마다 먹어가지고 노폐물을 뺄 수 있는 기회가 없었어요. 그래서 저녁을 딱 굶고 자면은 몸 안에서 어제 최하 600g에서 1kg의 노폐물을 어떻게 해요? 쫙 빼서 아침에는 정화가 되니까 머리가 맑고 밝아지겠죠. 그래서 사실은 이제 문제는 뭔가 하면은 행동을 초래하지 않는 생각은 우리가 공상이라고 합니다. 사람들이 말로는 이렇게 열심히 많이 하는데 행동이 따라주지 않으니까 다 이제 공상가로 산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이 어저께 이제 하룻밤을 실천한 분들이고 이쪽에 있는 분들은 막 10년, 20년 실천한 분들. 이거 다 반병신이었어요. 예. 그러니까 이걸 끝까지 하지. 안 그러면 하겠어. 그죠? 다 암 걸리고 죽을 병에 걸렸다가 이렇게 좋아지니까 이제 꾸준히 해서 이제 온 사람들이고. 그래서 오늘 제가 생각을 했어요. 야, 이걸 어떻게 좀 조화를 이룰까? 그래서 처음 하는 사람들이 좀 용기를 얻으려면은 먼저 한 사람들도 한번 만나보는 게 좋겠지. 그죠? 그렇다면 우리가 오늘 한번 같이 가서 그분들하고 어울려서 대화도 하고 도움을 줄 수 있으면 좋겠다 해서 오늘 이제 같이 오게 된 겁니다. 잘하셨습니다. 잘했습니까? 중간 박수. 예, 감사합니다. 저는 원래 저녁 안 먹은 지는 한 30년 되는데요. 제일 고민이 사람이 이제 편견을 깬다는 게 제일 어렵겠죠. 요즘은 이제 환경이 오염되다 보니까 우리 몸의 면역 기능이 저하됐어요. 면역은 두 개가 있습니다. 첫째는 내 몸의 백혈구의 면역성, 두롱균을 잡아먹는 식균 작용이라든지 이런 저항하는 이제 백혈구의 면역 기능을 적응성 면역이라 그래요. 또 하나는 이제 푸른 곰팡이에서 페니실린을 만들듯이 이 음식이 장에서 띄워질 때 만들어지는 이제 자연 면역 물질. 이 두 가지 기능들이 지금 먹거리 문제라든지 환경 문제라든지 생활 습관의 문제로 이제 기능이 사라져 버린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인류가 루이 파스테르가 세균을 발견하고 플레밍이 처음 페니실린을 발견한 이후에 현대의학은 항생제, 항바이러스제, 항곰팡이제, 항암제를 만들어서 우리가 막 들이부어 봤어요. 근데 처음에는 좀 잘 들었는데 지금 와서는 이 내성균들이 생겨가지고 병원에 갔다가 도로 슈퍼박테리아에 감염이 돼버려요. 그래서 이제 이러한 심각한 위기 가운데서 우리가 모인 거예요. 그러면 이거 대책이 뭘까? 그렇다면은
만일 과거에 항생제를 인간이 발견하지 않았을 때는 염증 치료를 뭘로 했을까? 그걸 좀 찾아볼 필요가 있겠죠. 그래서 이제 과거 세대를 좀 살펴봤더니만요. 성경에는 성소가 있어요. 성소. 광야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할 때 그 성소가 보면 녹과 은과 금으로 만들었어요. 그거 아세요? 근데 그 성소라는 것이 사실은 우리 몸의 설계도예요. 그래서 이걸 이상하다 해서 봤더니만 제가 어저께 말씀드리기를 우리 몸속에 다른 영양은 다 넘치는데 뭐가 부족하다 그랬습니다. 예, 미네랄 중에서도 이 시대에 대표적으로 모자라는 것이 구리하고 은이에요. 구리하고. 어떻게 하는가 하면 우리 몸속에 들어온 금속은 피를 타고 돌다가 머리털로 빠져나갑니다. 그래서 빗질 계속하면은 쇠가 왜 쇠가루가 이게 자석을 대면 붙듯이 빗으로 머리 계속 빗으면 머리에 뭐가 일어납니까? 뭐가 많다는 거예요? 금속. 광물이 많다는 거죠. 어떤 금속이 필요 이상으로 수치가 높을 때 우리가 중금속이라고 했죠. 그래서 질병을 알고자 할 때 머리 잘라가지고 하는 검사, 모발 검사 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 검사 결과도 구리가 많이 모자라고 노시 모자라요. 그래서 이 구리와 노쇠의 관계가 뭘까를 우리가 좀 알아봤는데요. 과거 세대에는 어떻게 염증을 치료했을까? 이 땅에 사는 생명체를 둘로 구분을 합니다. 고등 생명체가 있고 하등 생명체가 있어요. 이 고등 생명체는 척추뼈가 있는 생명체예요. 우리 선생님 척추뼈 있지, 그지요? 양도 소도 다 척추뼈가 있어요. 하등 생명체는 척추뼈가 없는 생명체. 근데 이 고등 생명체는요, 척추뼈가 있을 때는 반드시 간이 있어요. 척추뼈가 없는 생명체는 뭐가 없어요? 간이 없어요. 벼룩이 간을 보신 적이 있나요? 벼룩이가 척추뼈가 있습니까? 없어요. 그러면 벼룩이 간이 없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하등 생명체에는 간이 없기 때문에 구리가 들어갔을 때는 맹독이 되어버리고요. 이 척추뼈가 있는 생명체는 간이 있어가지고 구리가 들어갔을 때는 엄청난 에너지와 영양과 활력을 줘요. 그래서 이 똑같은 구리가 한 생명체에는 생명과 영양을 주고 한 생명체는 죽음을 줘요. 그래서 우리가 이 구리를 구리 패러독스라고 합니다. 생명에 적응할 때는. 예를 들어 볼까요? 구리는 우리가 대부분 전선으로만 쓴다고 생각하는데 녹그릇 아십니까? 노선 구리가 78%고 주석이 22%의 합금이에요. 옛날 우리 조상들은 다 뭐 썼을까요? 녹그릇 썼지요. 대표적으로 우리가 잘 보면은 요즘 이제 미나리 이렇게 많이 먹는데 미나리에 뭐가 많아요? 그 미나리를 갖다가 한 단 사오면은 녹그릇에 담가놔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거머리가 비실비실 기어나가 다 죽어버려요. 왜 그럴까요? 거머리 뭐가 없기 때문에요. 간이 없어서 해독을 못해서 독약이 되어버려요. 사람도 한 20만, 30만 명 중에 한 사람 정도 구리를 해독하지 못하는 체질이 있는데 그걸 윌슨병이라 그래서 그런 경우는 거의 간 이식을 합니다. 보통적으로는 뭐 그런 예가 없겠죠. 그래서 이제 요즘 보면
농사 많이 짓지요. 농사 짓는데 보면은 무농약 농약을 쳐요. 그죠? 진딧물도 있고 이런데 농약 칠 거 아니에요. 유기농 자연농이라고 농약 안 치는 게 아닙니다. 농약을 쳐요. 유기농 자연농의 농약이 뭔지 압니까? 구리녹이에요. 황산동이라고. 황산동 인터넷에 치면 이렇게 구리 녹슨 가루를 이렇게 병에다가 팔아요. 왜? 그 진딧물이나 벌레가 척추뼈가 없으니까 간이 없어가지고 그 영향을 받으면 죽어버리는 거죠. 자, 그럼 뭐 이 구리가 우리 몸에 딱 들어오면은 불균등화 반응이라 그래가지고 한쪽으로는 산소를 많이 발생시켜주고 한쪽은 제가 어저께 말씀드린 대로 과산화수소를 만들어가지고 몸 안에 있는 균을 무차별적으로 살균해서 우리 몸 안의 염증을 억제시켜줍니다. 그래가지고 지금요 아산병원에 가보면은 혹시 병원문에 보면 노수로 이렇게 손잡이 하는 거 보신 적 있습니까? 노수로. 이 사람들이 왜 손잡이를 전부 노수로 할까? 집에 이렇게 손잡이도 보면 옛날에 노란 거 해놨죠. 하수구 빠진 데도 보면 구리 가지고 이렇게 망을 옛날 해놓은 거였어요. 왜 그런가 하면 구리에 접촉된 균들은 다 죽어버리니까. 그러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큰 회사 문을 손잡이를 잡고 들어가고 나갈 때 5만 균이 다 묻잖아. 그죠? 근데 그 구리 노수로 해놓으면 어떻게 될까요? 하루 종일 만나서도 거기에는 뭐가 없어요? 균이 없어져 버리니까. 그래서 우리 조상들은 옛날에 다 무슨 글을 썼습니까? 예, 성경의 역사도 전부 녹글을 썼어요. 그래서 이 구리가 첫째 하는 일은 우리 몸에서 엄청난 산소를 발생시키고 몸 안에 아까 어저께 말씀드린 한 사람당 1000여 종의 세균을 1kg씩 가지고 있는데 그 균들을 무차별적으로 살균해서 몸을 정결케 하는 하나의 기능을 이루는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거고요. 또 하나는 뭔가 하면 구리가 부족한 사람은 우울증이 생겨요. 우울증 치료에 이게 특효약이라는 거. 또 하나 대표적인 것은 옛날에 차력사들 압니까? 뭐 이빨로 뭐 차도 끌고 막 힘자랑하는 사람들. 요즘 그 여성들이고 남성들이고 무슨 병이 많은가 하면 척추 측만증이 참 많아요. 사진을 찍어보면 척추가 어떻게 돼 있어요? 이게 휘어져 있어요. 그거는 척추뼈의 문제가 아니고 근육의 문제입니다. 모든 뼈는 뭐가 잡고 있기 때문에요. 근육이 잡고 있거든요. 근데 여러분들 하우스 안에 있죠. 하우스 안에 식물은 손만 대도 그냥 똑똑똑 부러져요. 그죠? 밖에 내놔놓으면요. 아주 이게 찔겨져요. 요즘 다 실내에 살고 햇볕을 안 보다 보니까 근육이 약해져가지고 뼈를 잡아주질 못해요. 교정을 해봐야 다시 옛날로 되돌아가 버려요. 근데 이 구리가 옛날에 이 차력사들은 그 힘을 쓰기 위해서 뭘 먹었는가 하면 구리녹을 먹었다. 구리가 뭐를 튼튼하게 해준데 최고 강력한 거 하면 근육을 힘있고 튼튼하게 하는데 최고의 힘을 발휘해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 놋을 잘 활용한다는 것은 굉장히 중요하고요. 저도 이제 컴퓨터 좀 하다 보니까 대부분 눈이 좀 약해지는데 안약 있죠. 안약. 안약에 공통적으로 다 들어가는 게 있어요. 그게 구리녹이에요. 구리가 이게 눈을 밝게 하는데 또 최고의 명약입니다. 그래서 옛날에는 놋대에다 세수를 하면 눈이 밝아진다 그랬어요. 참 중요하지, 그죠?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구리가
그 정도로 효용 가치가 있는가? 실제 그 정도로 효용 가치가 있습니다. 근데 구리와 합금인 주석은 또 어떤 성질이 있는가 하면은 물을 정화시키는데 최고로 탁월한 것이 주석이에요. 이 퓨처라는 주석은 이제 유럽에서는 옛날에 물이 안 좋다 보니까 지금도 그쪽 사람들은 주석 물병이나 주석 물컵을 써요. 이 주석이 얼마나 생명력을 주는가 하면은 화분에 꼽아 놓은 꽃이 다 죽어가는 것도 주석 물병에 꼽아 놓으면 살아난다 그랬어. 우리가 지금 산소가 부족하고 공해로 인해서 혈액이 탁해졌잖아. 그지요? 근데 그 체액을 다시 환원시키는데 가장 탁월한 것이 뭐라고요? 예를 들면은 이 피에서 말이죠. 우리가 배추밭에 물 주듯이 하루에 20리터 정도의 체액이 혈액에서 빠져나가요. 그래서 이렇게 세포에 영향을 주고 마지막에 한 2리터 정도가 다시 순환돼서 들어와서 피 속으로 들어옵니다. 근데 혈액은 균이 없지만 혈액 속에서 나간 체액은 균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이 체액이 순환돼서 심장으로 들어오는 라인을 임파관이라 그래요. 근데 여기에 최한 300개, 600개 이 정도의 심장을 중심으로 보초를 써요. 균을 죽이는. 그래서 우리가 발에 상처가 나거나 손에 상처가 나면 여기 뭐가 섭니까? 가래토시스지요. 이 체액이 들어오는 라인에 균이 들어오면은 내 몸에서 이렇게 딱 포위해가지고 싸우는 거예요. 근데 그 체액을 정화시키는데 최고로 탁월한 금속이 뭐예요? 주석이에요. 근데 이 주석은 또 특히 어디에 탁월한가 하면 진균류, 곰팡이 무좀균 죽이는데 최고로 탁월한 거예요. 여러분 채소 많이 먹는 사람들 생채소요. 장에서 음식이 띄워지지 않아가지고 곰팡이균이 막 성해요. 그러면 구내염 잘 생기는 사람 있습니까? 입에 구내염 잘 생기는 게 그게 칸디다 알비칸스라는 곰팡이균인데 그게 유방암을 일으키는 균이에요. 그런 균을 무차별적으로 죽일 수 있는 것이 뭐라고요? 주석이에요. 주석. 그 다음에 요즘은 현미경이 발달하다 보니까 암의 원인이 기생충으로 발견돼 버렸어요. 그 기생충이 거의 적혈구 수준이고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수많은 기생충들이 육식이나 생선이나 생채소를 통해서 엄청나게 많이 들어와 있다. 근데요, 기생충을 죽이는데 최고로 탁월한 게 또 주석이에요. 그러니까 옛날 사람들이 그 정도로 힘쓰고 살았던 것 같아요. 근데 일반 약은 매일 돈 주고 사 먹어야 되고 녹그릇은 한 번 사놓으면요 아마 대를 물려도 쓸 수 있겠죠. 근데 그 녹그릇이 왜 없어졌을까요? 스텐 나오고 이거 다 바꿔버렸어. 그죠? 이제 원래는 녹그릇이 녹이 잘 안 씁니다. 근데 이제 6.25 이후에 금속이 부족할 때 탄피를 가지고 녹그릇을 만든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주석이 부족해가지고 녹이 많이 쓰다 보니까 다들 이제 버리게 되는데 옛날 녹그릇은 그렇지 않다는 거죠. 그래서 이게 또 재미있는 게요. 여러분 양자 역학이란 거 아세요? 네. 쉽게 얘기하면은 과학이 연구를 하다 보니까 햇빛이 이렇게 쬐는데 빛은 파장이잖아요. 그죠? 파장이 아니고 빛 덩어리가 막 같이 온다는 거예요.
아니 빛 덩어리가 어떻게 태양에서부터 1초에 30만 킬로씩 지구에 올까 만져지지도 않는데. 그래서 우리가 공즉 세식, 색즉 시공, 그죠? 물체가 있는데 사실은 없고 공즉 시색 없는데 있다 이 말입니다. 야, 그러면 실제로 빛이 오는데 입자가 있을까? 오로라 알죠? 북극에 가면 카나다에 그 오로라가 전기를 띤 대전 입자입니다. 야, 그러면 태양에서 파장만 오는 것이 아니고 전기를 띤 입자가 덩어리가 막 온다? 그러면 그거 모으면 전기가 나오겠네? 그렇게 해서 사람들이 태양열 전지판을 만들었어요. 아무것도 없는데 햇볕을 쬐니까 태양에서 뭐가 달려와요? 빛 덩어리가 막 달려와가지고 모여서 전기를 내요. 그래서 거기서 전기를 뽑아 쓰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지금 스마트폰에 보면은 소리만 들리지 않고 칼라로 막 그림이 다 나와요. 그죠? 화면이. 그 뭐예요? 영상 신호도 있고 음성 신호도 파장을 통해서 같이 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현대 과학은 입자와 파장을 분리할 수 없다는 놀라운 사실을 발견한 거예요. 제가 오늘 왜 이 얘기를 드리는가 하면은 저희가 어릴 때요. 동네 누가 아프면은 무당 불러서 구설 참 엄청 했어요. 굿하는 거 보신 적 있어요? 막 징치고 깽가리 치고 뭐 일본 말 잘하시는 분 있습니까? 우리 선생님. 일본 말로 병문안 간다가 무슨 뜻인가요? 미마이. 춘구경 간다. 아니 병문안 간다. 우리는 병문안 간다는 말은 별도로 말이 있는데 일본 말로는 병문안 간다 이 말이 미마이 춘구경 간다 이 말이에요. 아니 병문안 간데 무슨 놈이 춘구경을 가는가? 이게 유래가 어떻게 된 건가 하면요. 옛날에 사람들이 동네 환자가 하나 딱 생기면 무당을 불러서 구설해요. 3일 밤낮을 징을 치고 깽가리를 쳐요. 그래 되면 그 징을 치고 깽가리를 칠 때 그 소리만 나오는 것이 아니고 징과 깽가리에서 노새 입자가 나옵니다.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은 우리 누군가가 암이 걸렸어요. 항암제를 쓰고 수술을 해도 이 균들이 몸 안에서 이렇게 막을 치고는 딱 집을 짓고 살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항암제도 안 되고 수술을 하려니까 다 떼내야 되니까 살 수가 없고 그럴 경우에 뭘 하는가 하면 방사능을 쬐요. 방사능은 파장을 이용합니까? 입자를 사용합니까? 입자예요. 그래서 광선을 쬐일 때 방사능 입자가 들어가서 그 안에 균을 죽이는 거예요. 그죠? 그런데 지금 우리 몸 안에 예를 들어 가지고 기생충이나 이런 것들이 한번 집을 지면요. 4, 50년 같이 살아요. 우리 몸에 다 균들이 집을 짓고 사는데 이게 막을 치고 살기 때문에 먹는 거는 투여가 안 돼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방사선 떼면 또 그 부위만이 아니고 다른 부위도 장애가 와버리니까. 그와 똑같은 원리로 징을 치고 깽가리를 칠 때 제가 그랬죠. 구리가 균을 엄청 잘 죽이는 걸 어떻게 하는가 하면은 요즘 그린 농법이라는 농사법이 있어요. 미나리를 재배하든지 채소를 재배할 때 거기다가 음악을 틀어줘요. 압니까? 주로 농악을 많이 틀어줍니다. 그러면 벌레가 안 깨요. 왜요? 징소리, 깽가리 소리가 파장이 소리가 나갈 때 그게 소리만 나가는 것이 아니고 뭐가 같이 나가요? 노새 입자가 같이 나가서 균을 죽여버려요. 그래서 벼를 심든지 해놓고
뭘 합니까? 농악을 하지, 그지요? 그리고 이제 그 힘드는 농사를 짓고도 힘이 들지만은 저녁에 징치고 깽가리 치고 농악을 치고 놀 때 그 파장이 들어와서 우리 몸에 산소를 발생시키고 근육에 힘을 주고 균을 죽이고 몸을 정결케 하는 거예요. 참 옛날 사람들이 그 보면 우리가 생각지 못하는 과학을 알고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원앙소리라는 영화 보신 적 있어요? 목에다 원앙이 뭡니까? 소의 목에 달린 노종이에요. 그죠? 쩔렁쩔렁 그죠? 야크도 노종을 달아요. 예. 스위스 소는 트라이철이라고 막 이따만한 저 종을 달고 낙타도 종을 달고 풀을 먹는 큰 짐승들은 다 목에다 종을 답니다. 왜 그럴까요? 그 몸에 온통 오만 기생 그 뭐 파리부터 붙어가지고 사니까 기생충이 많겠지, 그죠? 그 균들을 죽이기 위한 하나의 방편으로 목에다 뭘 달아줘요? 쩔렁쩔렁 할 때 그 파장에 의해서 몸을 정결케 하고 그 파장으로 인해서 몸에 힘을 주기 위해서. 그와 같이 이제 무당이 3일 동안 깽가리를 치고 징을 칠 때 그 놋에서 나오는 파장과 입자가 몸에 들어가서 어떤 변화를 줄까요? 이 몸 안에 쌓여있는 기생충이라든지 세균, 바이러스, 곰팡이를 어떻게 해요? 균을 사멸시켜서 몸을 정결케 합니다. 지금부터 우리가 육류나 생선을 안 먹는다 해도 몸 안에 들어와 있는 균들을 다 죽일 수는 없어요. 그래서 요즘은 우울증도 몸의 염증이 원인이라고 나타납니다. 그래서 이제 이 왜 병문안 간다는 말을 충구경 간다는 단어로 표현했는가 하면은 아픈 사람은 그 사람이 많이 아프지만은 동네에 아픈 사람이 한둘이겠어요. 그래서 이 구설을 할 경우에 규칙이 정해져 있어요. 모든 동네 사람들이 와서 춤구경을 하고 국구경을 하고 국값을 동네 사람들이 내야 된다는 거예요. 만일에 와서 구경하지 않고 국값을 안 낸 사람에게는 이 환자에게 걸린 병이 그 사람에게 간다는 거예요. 참 묘한 규칙을 만들어 놨죠. 그러니까 온 동네가 어떻게 될까요? 누집에 아파서 굿한다 그러면은 뭐 배추를 가져오든 쌀을 가져오든 고구마를 가져오든 다 어떻게 해요? 다 와서 굿값을 내고 그걸 구경을 하는 거예요. 그럴 때 무당이 깽가리 치고 징치는 그 파장과 입자가 그 온 동네 사람들의 몸을 어떻게 해요? 항생제 쓰듯이 다 정결케 합니다. 그래서 병문안 간다는 말이 충구경 간다는 말이 같은 말이다 이 말. 그래서 이제 저희가 징이 파장이 제일 좋습니다. 예. 우리 몸의 각 장기가 고유한 파동을 내요. 그 파동을 전부 다 체크해서 그 장기의 이상 유무를 알아내는 기계가 뭡니까? 자기 공명 촬영 장치인 MRI잖아요. 그죠? 근데 이 징은 가장 인간이 들을 수 있는 가장 작은 소리부터 큰 소리를 한 번에 내요. 그래서 우리가 징을 치면은 속이 막 공명이 일어나서 진동이 옵니다. 근데 진동이 오려면은 공명이라는 게 뭔지 알죠? 같은 헤르츠의 소리 굽새를 두 개를 놨을 때 한쪽만 쳐도 이쪽도 울리죠. 그래서 우리가 예를 들어서 놋을 가지고 놋으로 만든 징을 칠 때 이 몸 안에서 있는 놋이 활성화돼서 좋은 파장과 입자를 증폭시켜 내려고 하면은 우리 몸 안에 또 뭐가 많아야 됩니까? 놋이 많아야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이 놋그릇을 평생 쓴다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문제다. 그래서 우리가 녹그릇으로 음식을 먹고, 그죠? 뭐 되면은 징도 하나 사놓고, 무속인이 치는 징은 파장이 짧아요. 농악 치는 징은 치면 웅 하고 막 울려버립니다. 이런 걸 해서 우리가 이 몸을 정결케 한다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건 한번 해놓으면 대를 이어서 영원히 쓸 수 있어요. 그래서 옛날 사람들은 거의 노설을 갖다 온 집안의 노설이로 울리고 살았던 거예요. 예, 그러나 이제 우리가 과학이란 이름으로 구세대 거라 그래서 노설을 버려버리고, 그죠? 또 새로운 항생제나 항암제 전부 일회용을 만들어 써봤더니 도움이 돼요, 안 돼요? 전혀 안 되고 점점 이제 망가져서 한계가 왔기 때문에 이제 우리가 어디로 돌아가자고요? 옛날로 좀 돌아가 보자. 옛날 사람들이 왜 별로 중병이 없었을까? 전부 집이라 그래야 초가집 7평, 10평 미만에 다 흙으로 된 바닥에 장판 깔고 잤잖아요. 그러니까 지작이 충분히 받고. 예, 먹을 게 뭐 넘쳐가지고 영양 과잉도 안 되고 노동이 심했기 때문에 노폐물이 쌓일 염려도 없었고, 우리는 그런 것 상황도 아니면서 너무 많이 먹고 안 움직인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일단은 사람이 건강하려면요, 첫째로 해야 될 일이 체력 증진입니다. 여러분들이 그 모발 검사해 보세요. 거의 대부분 광물 부족 중에서도 구리 부족이 대표적입니다. 그래서 이 시대에 우리가 이제 이 노시라는 것이 그냥 하나의 그릇에 불과한 것이 아니고 우리 몸을 회복시키는 엄청난 명약이었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제가 어저께 조금 이제 볶음곡식에 대해서 좀 말씀드렸는데, 이 곡식을 먹는 것도 곡식의 껍질이 태워질 때 분리돼 나오는 금속류를 섭취하기 위해서 아닙니까? 그죠? 근데 또 하나 중요한 것은 뭔가 하면은 항산화 물질이라는 게 있어요. 이 쇠가 녹수는 걸 우리가 산화라 합니다. 이 녹수는 걸 막아주는 물질을 항산화 물질이라 그래요. 이 쇠가 녹슬면은 페인트를 칠한다든지 아연 도금을 한다는 것은 그건 항산화 물질이에요. 근데 항산화 물질은 생것에는 거의 없어요. 생과일이나 생채소는 거의 없어요. 그래서 생채소나 생과일을 먹는 사람들이 상처가 나보면 진물이 나고 오래가고 절대 잘 안 아물어요. 근데 이 곡식을 익히는 시간의 길이만큼 몇백 배씩 증가하고요. 가장 강력한 항산화 물질은 이 볶거나 구울 때요. 사실은 우리가 이 고기를 먹으면 암에 걸릴 확률이 10배나 높다 그러는데, 돼지고기 제일 많이 먹는 민족이 누군지 압니까? 독일이에요, 독일. 독일의 영양학이 원래 유명한 거 아니에요? 체격이 어때요, 다? 뭐 우리 선생님 한 4배는 될 거예요. 근데 그 사람들이 우리보다 별로 암이 없어요. 왜 그런가 하면 그 사람들의 주식은 주와이빅이라는 빵이에요. 우리는 빵을 구우면 속에 하얀 부분은 먹고 겉에 껍질 탄 건 안 먹잖아, 그죠? 그 사람들은 껍질에 탄 부분을 먹고 흰 부분을 안 먹어요. 그래서 빵을 먹을 때는 조각조각 썰어서 오븐에 노릇노릇하게 구워서 먹게 해요. 왜 그런가 하면은 곡식 속에 라이신이라는 아미노산이 있는데, 이것이 곡식의 전분질과 고열에 의해서 결합이 되면은 프로닐 라이신이라는 아주 강력한 항산화 물질이 만들어져요. 지금까지 발견된 항산화 물질 중에서 최고로 강합니다. 이 빵을 구울 때 속보다 겉이 8배나 많아요. 그런데 우리가 볶은 곡식은 전부 다 노릇노릇하게 태운 거 아닙니까? 그죠?
그래서 이 프로닐 라이신 덩어리예요. 이것이 들어가면은 균들이 우리 몸의 세포의 유전자를 변이시키는 걸 막는 세포막, 성경으로 말하면 생명싸개로 이렇게 다 쏴버려요. 그러니까 이 복근곡식을 먹는 사람들은 상처가 나고 깨지고 터지고 찢어져도 밴드도 필요 없고 소독약도 필요 없고 연고도 필요 없고 항생제도 필요 없고. 그러니까 결국은 옛날 말이 맞는 거예요. 음식이 약이고 곧 음식이 약이고 약이 음식이다. 그래서 음식물로 고치지 못하는 병은 약으로도 못 고친다. 그렇다면 우리가 음식이면서 약이 되는 것을 찾아서 먹는 도리밖에 없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날 우리가 얼마나 공예 시대, 스트레스 이런 걸로 몸의 독소가 엄청 많이 생기는 시대에 살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이런 상황에서 우리가 이제 생활을 한번 바꿔보자. 이제까지 우리의 삶은 모든 병은 재수 없어 걸렸으니까 무언가 재수 좋아지는 방편을 찾은 거예요. 뭐에는 뭐가 좋고 무슨 병에는 뭐가 좋고. 근데 모든 병은 생활 습관이 잘못된 거니까 생활을 바꾸고 또 우리가 먹는 그릇을 바꿔버려. 그래서 우리가 또 이제 식당을 하는데 처음에는 모르고 그냥 일반 좋은 도자기 그릇 샀다가 아 이거 안 돼가지고 뭐 큰 노접시 이런 거 바꾸는데 한 1,000만 원 들었어요. 우리 전부 환자들이 오니까 안 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세상에서 제일 큰 범죄가 뭔가 하면 가정파괴입니다. 가정파괴 1호범이 뭐예요? 건강이에요. 건강 문제예요. 건강이 무너져서 가정이 운명을 달리한다면 그 가정은 깨져. 그래서 이 건강 문제는 건강 문제가 아니고 생명의 문제고 가정의 회복 문제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누구 하나만 잘한다는 것보다는 이런 기회를 통해서 온 가족이 함께 할 수 있는 방편을 택한다면 좋은 기회가 될 것입니다.